지금으로부터 16억 년 전 돌멩이 나라를 침략하는 무서운 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해족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별똥별들이었죠. 오늘은 그런 돌멩이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보고자 합니다. 또 그 녀석들인가? 네, 대장님. 올해도 역시 겨울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놈들 매년 겨울마다 이렇게 공격을 해오다니 죽을 각오로 절진해오는 녀석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별똥별 녀석들은 온몸에 불을 붙여 폭발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야 우주 해적이라고도 하지. 그나마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권에 막혀 별똥별 부대들이 사라지고 있긴 하지. 하지만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별똥별들 때문에 우리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주를 떠돌며 여러 행성들을 공격한다고 하여 해적돌이라고도 불렀는데 온몸에 불을 붙이고 공격하는 무서운 돌들이었어요. 매년 겨울만 되면 우주를 떠돌던 별똥별들이 지구를 공격하곤 했는데 다행히 지구에는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별똥별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타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피해를 입히는 별똥별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대장님, 속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명왕성이 결국 별똥별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태양계에서 함락당했다고 합니다.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군. 태양계에서 돌들이 존재하는 지구, 토성, 명왕성 중에서 명왕성이 함락되었다면 별똥별들은 이제 지구와 토성에 집중 공격을 하게 될 걸세. 당장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해야겠구나. 대장돌은 별똥별들이 지구와 토성에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을 예견하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지구의 돌멩이들은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말 것이었죠. 여러분, 다들 명왕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존재했었는데 오늘부터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군요. 우리도 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권을 더 두껍게 만든다면 햇빛의 양이 줄게 되어 동식물들이 죽고 말 것이고 별똥별들이 추운 겨울에 공격을 시작하는 탓에 미사일 기지가 얼어붙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별똥별 기지에 쳐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별똥별들은 우주를 떠돌며 생활하기 때문에 어디가 그들의 기지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별똥별을 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허허, 그렇다면 당장 내년 겨울에는 어쩐단 말이오. 각 참모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지만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도 그렇지만 돌멩이들도 가을에는 전어를 먹었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을 나갔을까요? 아마 전어를 안 구워줘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어를 구워 먹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에는 전어가 오동통하니 살이 올라 맛이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지. 물론 전어회도 기가 막히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기도 하지. 하 대장님! 전어를 뒤집어야 하는 타이밍에 웬 방해냐? 지금 전어를 뒤집으실 때가 아닙니다. 가을에 전어를 굽지 말라니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별똥별 부대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사실인가? 당장은 좀 그렇고 오늘 밤에 보자고 전하거라. 지구의 존망보다 전어가 더 중요한 건 알고 있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지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지구의 존망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 전에 전어를 먹어두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어서 오시죠. 근데 머리에 쓴 요상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킹덤도 안 보셨습니까? 가시라 부르는 모자이옵니다. 아, 그 좀비 나오는 드라마 말씀이시군요. 안 봤습니다. 무튼 저는 대장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대용이라고 하옵니다.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은데.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계획은 이러했어요. 겨울에 별똥별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겨울만 공격을 막으면 된다는 말이었죠. 그러니 겨울에 별똥별의 공격을 막아줄 거대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자는 것이었어요. 좋은 계획이군요. 하지만 거대한 인공위성이 지구 위에 떠 있다면 인공위성에 태양이 가려져 동식물들이 햇빛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1년 365일 인공위성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만 지구 위에 띄워두자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큰 인공위성을 겨울마다 쏘아 올리자는 말입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불가능할 겁니다. 걱정 마시지요. 한 번만 쏘아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되지요. 어차피 겨울에만 별똥별의 공격을 막으면 되니 겨울이 지나면 인공위성을 움직여 햇빛을 받으면 되지요. 그럼 인공위성은 지구 위를 돌며 보호를 해주는 기지가 될 겁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세계, 달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타고 온 경운기가 달달거려서 달 프로젝트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별똥별의 공격을 막아줄 달 프로젝트 바로 진행합시다. 모든 돌멩이들은 목숨을 걸고 달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겨울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는 말을 구호로 외치며 달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달이라 불리우는 거대한 인공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곧 별똥별들의 공격이 시작될 터이니 어서 쏘아 올리시지요. 알겠습니다. 어서 달을 쏘아 올리도록 하라. 달은 굉음을 일으키며 지구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날아가던 달이 자리를 잡자 홍대용들은 리모컨을 이용해 달을 멈추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군요. 별똥별들의 공격을 기다려 봅시다. 저기 별똥별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군요. 다 저의 계획대로 될 터이니 이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대성공일세. 이 모든 게 다 홍대용돌 덕분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별똥별의 공격이 끝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달을 고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날까지도 달은 지구로 날아오는 별똥별들을 막고 있어요. 16억 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인간들은 달에 갈 수 있었고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별똥별의 공격을 방어해주던 달을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이런 지구의 소식을 들은 토성에서도 고리를 만들어내며 별똥별을 막아내기 시작했고 태양계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 돌멩이들은 별똥별을 볼 때마다 별똥별이 지구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소원을 빌었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풍습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겨울이 되면 별똥별의 공격을 잘 방어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방어회를 먹기 시작하였고 그 덕분인지 달은 언제나 지구를 방어해주고 있답니다. 겨울에 방어가 제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다면 왜 겨울에 방어를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은 우리가 사는 우주에 있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밤하늘의 우주에게 물어보세요. 겨울에는 방어, 방어는 겨울에. 돌멩이 나라의 신비한 전설 이야기